안녕하십니까. 저는 엔트리로 햄스터 로봇 코딩하기를 발표하겠습니다. 얼음철학교 교사 이상훈입니다. 스님들께서 지금 많은 소프트웨어 수입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스님들 또는 이제 소프트웨어나 정보 영재 수업을 운영하시는 스님들 또는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 스님들께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고요. 저는 이제 이 수업을 하고 또 제가 모았던 자료들을 이제 공유하고 있습니다. 스님들께서 좀 저희 자료가 조금이라도 도움되기를 바라고 또한 저도 스님들께서 제 자료를 가지고 또는 또 스님께서 수업하셨던 내용들을 서로 교류하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2018년도에 대구에서 소프트웨어 교과 이제 전담 교사로 3학년에서 6학년 이제 전 학년을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교과가 이제 처음 도입되었기 때문에 학생 모두 이제 학생이나 교사 모두 이제 기초 소양이 부족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1학기도에는 이제 언플러그드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좀 더 발전되게 이제 코딩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블록 코딩을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드.org를 통해서 기초적인 연습을 했습니다. 코드.org는 스님들 많이 잘 알고 계시는 코딩 프로그램이죠. 코딩.org를 이제 활용할 때 이제 스님들께서 이거를 분명히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엔트리로 넘어갈 때에도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학생들이 코드.org를 활용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편리하게 엔트리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본체를 이제 2학기 때부터 이제 본체를 3대 구입을 했었고요. 햄스터 로봇과 이제 동글을 번호를 붙여서 이제 가급적 자기 번호는 자기 것을 그래서 개인별로 이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햄스터 로봇을 이제 제가 이제 선택하게 된 이유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글과 이제 햄스터에 찍찍이를 붙여서 이제 보관을 했는데 학생들이 이 햄스터 로봇에 이 찍찍이를 자꾸 돌려서 이제 손상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여기 충전 때문에 이렇게 늘여놓았는데 너무 지저분해 보이시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좀 개선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멀티 충전기가 있어요. 멀티 충전기 구입해서 활용하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해서 활용하실 수 있고 여기 이제 정리 보관함을 이용해서 이제 수업이 없을 때는 보관했었습니다. 햄스터 컴퓨터를 이제 또 연결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일주일에 1시간씩 수업이기 때문에 이제 잊어먹고 다음 수업에 올 때 어떻게 연결해요? 자꾸 질문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컴퓨터 책상에다가 저는 이제 설명을 붙여놓았었습니다. 그래서 고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한 3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질문이 없었는데 저학년들은 그래도 조금 더 이제 기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햄스터 스쿨 여기에 들어가면은 스님들이 다양한 자료들 햄스터뿐만 아니라 그 터틀봇이라 그러죠. 그 거북이 로봇과 관련되어서 또 자료들을 많이 이제 얻으실 수 있고요. 저도 여기 있는 자료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여기 구글 드라이브로 제가 모았던 소프트웨어 관련 이제 수업 자료들을 공유해 놓고 있습니다. 스님들 이 자료들 좀 많이 활용하시고 또 스님들께서 아이디어들을 좀 더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스님들의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같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언플러그드 활동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저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제 소양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또 많은 연수들을 다녔었고요. 그러면서 개념을 잡고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이제 역량들을 키웠습니다. 먼저 이제 숫자로 그림 나타내기, 이제 픽셀 아트를 통해서 학생들과 또 재미있게 언플러그드를 그게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고도서도 소프트웨어 수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의 전환들을 이루었었고요. 이것들이 좀 더 발전되면 실제로 이제 프로그래밍까지도 이제 넘어갈 수 있게 되죠. 숫자 야구는 어떤 언어를 배우더라도 기초적으로 이제 코딩하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기초 언어를 배우는데 많이 유용하게 쓰게 됩니다. 도토리 기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자, 몸을 하는 틱택토 게임도 나중에 요거는 이제 학생들이 삽목놀이라고 해서 많이 이제 OX 연필로 이제 종이로 많이 하는 것을 이제 몸으로 체육 시간과 결합해서 좀 활용을 해봤었고, 이게 삽목에서 이제는 5대5 이게 더 확장시켜서도 이제 활용하실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활동들뿐만 아니라 햄스터 부품 잡기 대소정이라든지 스택이라든지 뭐 다양한 형태의 보드 게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활동을 하셔서 오프라인 게임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햄스터 로봇 이제 코딩을 이제 하기로 이제 한 이유는 학생들이 이제 그 컴퓨터로 이제 코딩 수업을 하게 되면은 모니터상으로만 이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흥미도가 많이 떨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자신의 그 코딩한 결과를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더 흥미가 높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또 개인적으로 앞으로 사회에서는 이제 로봇에 대한 이제 관심과 로봇의 활용이 높아질 것 같아서 로봇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또 블록 코딩은 아무래도 초등이기 때문에 제가 블록 코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이제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물품들을 찾아보니까 너무 높아요, 가격들이. 그래서는 학생들이 1인 1바이스 또는 2대1 디바이스로도 이제 활용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수업에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다양한 상황에서도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양한 도구들을 찾던 도중에 이제 햄스터 로봇을 사용했습니다. 다양한 활동이라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더욱더 흥미를 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햄스터 로봇 이렇게 대회를 열었었습니다. 학생들이 그 2인 1조로 참여를 했고요. 뭐 같은 학년으로 팀을 이뤄도 좋고 아니면 형제 간의 팀을 이뤄도 좋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게임도 하면서 이 공부라는 느낌보다는 학생들이 어떤 즐거움, 게임 형태로도 이제 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또한 여기 이제 거북이 로봇 요것은 이제 라인 코딩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1, 2학년 학생들이나 아니면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요것은 굉장히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이거는 굉장히 강력하지만 너무 비싸죠. 그래서 첫 차시는 이제 엔트리와 더 로봇 친해지기로 해서 로봇을 연결하는 연습부터 시작해서 간단하게 뭐 LED를 깜빡인다든지 멜로디를 넣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만들었었고요. 이제 엠스테어 이제 그 다음으로 학생들에게 이제 율동하기 이렇게 했었는데요.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단순한 내용으로 햄스터를 이제 학습지를 구성해서 학생들이 그냥 이제 상황극 형태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음, 매 시간마다 저는 이렇게 활동지를 주고 학생들에게 활용을 했었고요. 음, 잠시만요. 또 바로 학생들이 엔트리로 바로 이제 코딩을 하기보다는 먼저 생각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습지에 반드시 손으로 쓰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손으로 쓴 것을 제가 점검해서 이제 통과되어야만 학생들이 엔트리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런 어, 마지막에 이제 5, 6학년 같은 경우에는 자기평가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자기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반드시 그매 학습지마다 작성을 했습니다. 구글 공유 드라이브에 스님들 제가 공유해 두었기 때문에 두었습니다. 스님들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이렇게 3, 4학년 학생이 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좀 남학생들과 여학생들 이렇게 사이에서 실력 차가 조금은 나긴 표현하는 차이는 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5, 6학년 학생인데요. 좀 더 이제 5, 6학년이다 보니까 가사도 적고 가사에 대해서 어떻게 동작을 한다든지, 이 친구는 이제 명령으로 적었고요. 이 친구는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고, 그래서 표현하는 형식은 자기가 이해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6학년 학생이 이제 요 코딩한 내용을 바탕으로, 요 손으로 이제 코딩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결과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음악은 제가 이제 컴퓨터로 직접 틀어줬었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수업하면서 바로 이제 웹캠으로 촬영해서 학생들에게 발표하는 모습이 다른 이제 뒤쪽에 있는 프로젝터를 통해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노래와 안무 그리고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학생들이 각각의 이제 역할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학습지가 구성되어 있었고, 이제 노래 영역에 있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참여도가 높은 사람에게는 높은 점수, 참여도가 낮은 사람에게는 낮은 점수에서 합계가 100점이 되도록 이제 점수를 부여하라고 이제 조건을 주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기에 맞춰서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더 기여도가 높은 친구들에 대해서는 좀 높은 점수를, 기여도가 낮은 친구들에 대해서는 낮은 점수를 줌으로써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제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하는 데 있어서 또 프로그래밍만 이제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역할들을 골고루 배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하면서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또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혼자만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또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그 영역들을 좀 다른 친구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주었습니다. 특히 영어처럼 실력차가 굉장히 많이 큽니다. 수업을 진행해 보면은 학생들이 좀 빨리 이해하고 먼저 코딩해서 나오는 친구도 있는 반면에 너무 어려운 학생들에서 실력차가 굉장히 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해 가면서 먼저 이제 익힌 친구들이나 조금 더 이해가 빠른 친구들은 그 짝을 지어줬어요. 조금 실력이 좀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이 친구가 실력이 향상되면 너에게 좀 더 인센티브, 어떻게 좀 더 가산점을 준다는 식으로 해서 학생이 먼저 한 친구가 이제 놀지 않도록, 그리고 또한 심화 과제도 줄 때도 있었지만 심화 과제 주는 것보다는 옆에 있는 동료들을 돕게 했을 때 훨씬 더 참여도가 높아지고, 또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또래 친구가 설명했을 때 훨씬 더 이해도가 높다는 것을 그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학생들을 이제 지도할 때에 선생님들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목적지 가기 하는 이런 판인데요. 학생들 이제 코팅해서 일일이 제가 주문을 해서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학생들이 가져가서 이제 쓰고 다시 반납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활용을 했었고요. 이제 첫 번째 여기에서는 이제 반복문, 어떻게 이제 앞으로 가기 하나, 둘, 세 번을 이제 반복해서 하는 부분으로 반복문 사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 반복문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1번에서 2번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변화된 것만 추가하도록 계속 학생들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지도할 때 보니까 학생들이 1번 해결하고 나면은 1번은 이제 그냥 잊어버리고 2번에만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2번 해결하고 나면은 3번에만 집중해요. 그게 아니다.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언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아서 업그레이드 해 나간다라는 그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학생들에게도 이제 앞에 것을 반드시 보관하고 그것을 이제 이용해서 필요한 부분만 수정할 수 있도록 계속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햄스터 스쿨에는 여기 3번과 여기 4번 미로의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색깔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구성을 했었고요. 명령들을 구성을 했었고요. 여기 바뀐 부분들을 근데 제가 지도해 보니까 4번과 3번을 이렇게 바꿔서 지도하는 것이 훨씬 더 아이들에게는 이해도가 높았습니다. 4번에서는 이제 학생들에게 반복문인데 반복문 안에 반복문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이게 깨치는 게 생각보다 그거를 발견해내게 하는 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 부분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 바로 이제 4번에서 6번 장교입니다. 이게
학생들에게 그걸 설명을 해줘도 그게 좀 이해하는 부분들에서 그게 어떻게 명령을 묶어야 되는지, 반복을 어떻게 묶어야 되는지 한 부분들을 찾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반복문 속에 반복문을 쓸 수 있어라는 것만 설명해 줬을 때에 그 쓸 수 있어요라는 것은 알지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순차 구조로만 해서 쫙 그냥 쓰게 만들고 여기에서 여러 개의 동작으로 이루어진 반복문을 찾아서 반복문을 쓰고 또 그 반복문 속에서도 또 작은 반복이 뭐가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학생들에게 찾아보도록 하면서 이렇게 지도를 하니 훨씬 더 학생들이 이해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왼쪽으로 돌고 앞으로 한번 가고 요게 한 덩어리 하나, 둘 돌고 앞으로 가기. 그래서 요것이 크게 두 덩어리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그렇죠. 하나, 둘, 셋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돌고 가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돌고 가고 그렇게 반복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학생들에게 진도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학생들이 스스로 이렇게 찾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충분히 금방 찾아서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접 활동해 보지는 못했지만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여기에서 이제 미로를 스스로 학생들이 만들어서 문제 내는 것까지도 이제 하신 경험을 이제 소개해 주신 동영상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응용하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7번에서부터 이제 9번까지는 학생들에게 이제 근접 센서를 사용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그 횟수를 써서 반복문 속에서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이해시킨 다음에 이제 학생들에게 코딩할 수 있도록 이제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과제를 주고 점핑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수업을 구성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앞에 것에서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달라진 부분을 확인하도록 했고요. 여기서도 지금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7번, 8번, 9번에서 숫자키 7번을 누르면은 7번으로 넘어가고 8번을 누르면 8번으로 해서 실행되도록 해서 반드시 앞에 했던 자기가 코딩했던 이 내용들을 같은 하나의 파일 속에 저장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이 어떻게 그 코딩 내용들이 발전해 왔는지 스스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손이 한 번 나오죠, 그죠? 그래서 한 번만 이제 반복할 수 있도록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이제 반복이 두 번 이루어져야 되죠, 그죠? 두 번 이루어지고 여기서는 반복이 네 번 이루어진다라는 부분. 그래서 네 번 이루어지는데 방향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수정해 나가면서 학생들이 좀 더 이렇게 오류가 났을 때에 그것을 다시금 이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그런 이제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자율주자 프로그래밍인데요. 이제 한 방향, 좀 난이도가 너무 높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처음에는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이게 주차하는 것으로 과제를 조금 더 낮췄고요. 그리고 그것을 성공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제 양쪽으로 차가 있으니까 이 중에서 비어 있는 곳, 예를 들면 3번이 비어 있으면 3번에 주차하고 7번이 비어 있으면 7번에 주차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과제를 주었습니다. 생각보다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생각보다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이 원래 2차시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3차시, 3차시 정도로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놀랍게도 3학년 친구가 그 이제 저학년을 먼저 수업을 했었는데 일주일 만에 만들어 온 거예요. 그 3학년 학생이 만든 작품 그 코드를 가지고 시연한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주차되어 있네. 주차되어 있네. 주차 안 되어 있네. 요게 첫 번째 과제예요. 자, 이게
주차 자리가 이렇게 변화되어도 자기가 알아서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1번 첫 번째 과제예요. 두 번째 과제는 후진 주차예요. 비었네, 후진. 자, 안 맞는 거는 시간이 조금 지금 해서 그래요. 배터리가 적어서 그래요. 위치가 달라져도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불을 왜 켰냐면 선생님이 문제에 그렇게 키라고 했으니까. 자, 세 번째 문제는 이제는 양면이에요. 주차가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안 보여요? 이렇게 주차가 양쪽으로, 지금 다른 차들이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느 자리로 와야 될까요? 이 자리로 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후진 주차. 네, 네. 회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학생이 정확하게 맞추지를 못해서 자, 그랬습니다. 이렇게 비워놓으면 요 비워놓은 자리로 알아서 찾아가야 되죠. 네. 이렇게 학생이 3학년 학생이 이걸 이렇게 저는 성공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런 학생들이 가끔 나옵니다. 여기 자율주차 프로그램도 4학년 친구가 먼저 성공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 4학년 수업하고 5학년, 6학년 이렇게 이제 3, 4, 5, 6 월화수목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수업이 편성돼 있었는데요. 4학년 친구가 일주일 만에 이걸 해왔는데 그 친구에게는 그때 제가 씨앗 파일을 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변수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초등에서는 변수를 사용하는 부분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씨앗 파일을 만들어서 제공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나중에 느끼고 이게 지금 이제 자율주차 프로그래밍 하기 소스에서 이제 앞부분 처음에는 이제 그냥 비면은 바로 직진에 가서 이제 주차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난이도를 낮췄고요. 낮은 단계로 먼저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그럼 이렇게 성공하고 나면은 이게 후진 주차를 해야 되니까 후진 주차를 하려면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명령이 바뀌어야 될 것인가를 찾아서 기록하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요 부분이 이제 바뀌게 되겠죠, 그죠? 요 부분 이제 뒤로 돌아야 되는 부분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양쪽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서 그 바뀌는 부분을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제 찾아보도록 해서 그 바뀐 부분을 이제 기록하도록 했고요. 이제 4학년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택배 분류하기라는 부분인데 이게 3학년 친구도 빨리 제가 이제 거의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빨리 완성해 버렸고 4학년 친구도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들도 좀 완성을 해버리고 나니까 저는 이제 17차시 한 학기에 17차시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업을 중간에 이제 중단 줄 수 없기 때문에 더 난이도 높은 이제 과제를 주려고 이제 찾아보니까 여기 알리바바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학생들에게 이제 보여주면서 이거 한번 만들어 보자. 근데 이것처럼 정확하게 구현하지 못하지만 좀 흉내내어 보자라고 이제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4학년 친구가 그리고 이거 변수 씨앗 파일 제가 만들어 줬는데 그 친구는 이제 이 변수 씨앗 파일 없이 그냥 그 1번 눌렀을 때 1번 가고 2번 눌렀을 때 2번 가고 해서 아래쪽으로 그냥 다 만든 거예요. 정말 그것만 해도 너무 대단하죠. 그죠? 변수라는 개념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요. 이게 미션 부분보다도 그냥 동영상으로 어떻게 수업이 과제가 주어지는지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택배를 내려놓았다라는 뜻으로 불빛 색깔을 바꾸고 다시 돌아와서 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을 눌렀느냐, 2번을 눌렀느냐, 3번을 눌렀느냐에 따라서 불빛의 색깔도 바뀌겠죠.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좀 뛰어난 학생들을 보조교사 또는 학생들을 도우미로서 활용하면서 저는 이제 수업을 진행했었고요. 이렇게 소스 코드들 이렇게 변수를 쓰지 않으면은 이렇게 1번을 눌렀을 때 이 밑에 내용이, 2번을 눌렀을 때 또 이 내용이, 3번을 눌렀을 때 이 내용들이 쭉 이제 붙게 되죠. 이 4학년 친구는 이제 그렇게라도 이렇게 자기가 이제 계획해서 이렇게 코딩을 했다는 게 너무 대단했고, 그 친구 덕분에 저도 학생들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굉장히 이제 열린 마음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냥 발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스님들께 이 자료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스님들께서 활용하신 사례들이 있다면 저에게 또 연락을 주셔서 좀 더 서로가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